이번에는 그 인구 증가와 지역 소멸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를 증가하는 방향이 꼭 출산 장려와 전입 유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관계 인구, 생활 인구 형성을 통해서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적극 시도되고 있는데, 이 박사님, 지역 인구의 개념이 관계 인구와 생활 인구까지 확장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관계 인구의 개념이 뭐 그 일본에서 이제 많이 논의가 됐었던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감소 지역, 인구 감소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생활 인구를 네, 네. 좀 반영을 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자라는 얘기들이 있고, 이거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주 인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오는 생활 인구들이 지역의 활력을 위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대부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세컨하우스라든지 뭐 방문 인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광공사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네. 한 사람이 이제 한 지역에서 정주할 때 그 지역에 소비하는 경제 그런 것들과 한 사람이 이제 50일, 여행객이 50일 정도를 숙박을 하면 그 정도의 금액을 쓴다고 해요. 보시면 이제 거기다 대부분 이제 밖에서 음식을 사 드시고 숙박시설에 잠을 자고 관광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경제 효과가 그렇게 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지역의 활력을 위해서 꼭 정주 인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네.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거죠. 춘천에서 얼마 전에 뭐 1,000만 명의 이제 관광객이 춘천을 방문한다라는 기사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 얼마 전에 이제 태권도 대회라든지 이런 네. 뭐 여름철에 이제 동해안 같은데 이제 생활 인구들이었죠. 대부분 생활 인구들이 오게 되면서 이분들이 소비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지역에서는 그 소비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럼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 그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최근 많이 하고 있는 세컨하우스 같은 경우도 주말에 이제 와가지고 살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대표적으로 속초 같은 데가 한동안 동해안 쪽이 네네네. 세컨하우스로서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오면 아파트 주거 문제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소비력도 많기 때문에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관계 인구,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게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에서 강원도가 12개 지역만 이제 선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6개 지역은 이제 제외가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강원도의 18개 시군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줘서 그 비수도권 지역은 다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전 대표님은 강원도의 인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눈여겨보고 있는 점이나 반대로 좀 우려하고 있는 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곳에 LH 아파트 같은 어떤 임대주택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방도시처럼 땅이 좀 많고,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보다 낮은 이제 지방도시에 사실 그런 LH 아파트나 어떤 우리가 흔히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또 저소득층 가정들을 위해서 만든 주택을 늘리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이 청년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주거 여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 지방 도시에 내려오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고임금 노동자, 네네. 그리고 좀 능력 있는 분들이 이 지방 도시를 선택할 때는 사실 정원 생활을 좀 꿈꾸는 친구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서 같은 금액으로 한 투룸과 혹은 되게 오래된 아파트에서 사는 그 어떤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좋은 아파트에 살기 위해 또 지방 도시 선택하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청년 인구를 이렇게 늘리는 데에서도 저는 이 주거와 관련해서 이제는 어떤 주거를 지원하는 거에서 오히려 그 주거를 살 수 있는 대출 정책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 다 공감하시는 거겠지만 강원도 춘천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저희 기업 같은 경우도 현재 8호 광장에 되게 이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짓고 준공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 그 대출을 받고 그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저희는 다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자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자부담으로 하는 저희가 되고 나머지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대신 그 이자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곳에 투자를 하고 또 부동산 투자를 함으로써 근무 여건을 만들고 또 생태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중소기업 재직자들도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들을 그냥 무작정 지원을 받는 거에서 내가 저 집을 살 수 있도록 저금리로 좀 금리를 보전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청년 유인 정책들을 좀 이렇게 구체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역할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특수목적 자금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자금들도 재직자들에게 조금 더 그런 혜택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문화 복지를 만들 수 있는 이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명확하면 그 자금을 기업에게 대출을 해줘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청년 유인 정책을 만드는 걸 지자체나 정부 정책으로 직접 하기보다는 기업의 힘을 좀 빌려서 어떤 그런 걸 잘 만들어내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자금을 대출해줘서 그 기업이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강원도의 인구 정책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강원도 같은 경우가 지금 미래비전 글로벌 도시 그 정책 하면서 네. 인구 2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0만 명을 위해서는 이제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이민 아니면 외국인 일자리 근로자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유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진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특별법에 그런 것들이 좀 네. 반영이 필요할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략산업 특화단지라든지 기업혁신파크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을 지정을 받아서 이제 그 조성하고 육성하려고 해도 다양한 또 다른 규제들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큰 혜택이 없는 부분들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정부에서의 그 규제 개혁, 규제 해소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많은 해외 사례를 보면서 외국인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부터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수용태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적으로나 그 사회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 이제 들어왔을 때 우리 옆에 친구나 가족과 같이 편안하게 그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드는 것이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다양한 이야기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두 분의 이제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점 대표님부터 해주시죠. 이 강원도 지역에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왜 지역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매번 저희가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의 첫 청년 창업을 했던 그 첫 마음가짐, 그러니까 개인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재직자들에게 투자하는 형태의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제 늘리고 싶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희 기업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일자리 많이 고용해서 저희 청년 우리 지역에서 이제 토종 어떤 청년 창업가 중에서 상장사로서 좀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되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사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사실 앞으로 해야 될 그 미션 중에 외국인 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글로벌에 대한 어떤 니즈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 세계 태권도 주니어 태권도 대회처럼 국제 대회를 또 유치해 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외국인 어떤 근로자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이 AI나 인공지능 기술들이 막 나오면서 사실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이제 그 연령대가 사실 사회초년생입니다. 사회초년생이 가면 갈수록 중소기업에 이 채용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이 한 3에서 7년 차의 근로자들이 1인분 하던 거를 AI 기술을 활용을 함으로써 지금 5인분, 7인분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신입 직원이 후배가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한때는 구직자였지만 기업에서 현장 실습과 인턴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좀 늘렸으면 전 좋겠는데
이제 저희도 계속 현장 실습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할 예정이고 그런 과정에는 우리 한림대학교, 강원대학교와 같은 우리 지역의 대학들의 네.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또 저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인재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학과들이나 혹은 네.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커리큘럼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대학과 같이 협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자체와 대학 또 기업이 이제 협업을 말씀을 해주셨고 이 박사님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멋있는 청년 기업가를 직접적으로 만나 뵙고 이런 좋은 이야기 들어서 이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공에 있는 정책연구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많이 들어서 이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고 또 강원도가 춘천시가 이런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대표님께서 코스닥 상장하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하셨는데 이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시나 도에 제안해서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